우리 집에서 다른 여자 냄새가 났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47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언니가 많이 아파서 지방에 간병을 다녀야 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언니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일주일에 한 번, 1박 2일씩 다녀오게 됐어요. 그렇게 나갈 때면 남편은 항상 조심해서 다녀오라며 배웅해 주곤 했어요. 그런데 언니네서 돌아올 때마다 뭔가 미묘하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평소 싱크대 오른쪽에 두던 간장병이 왼쪽에 있고 항상 소파에 흩어져 있던 리모컨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수건도 새 걸로 바뀌어 있고 47년 이 사람을 믿고 살아왔는데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거짓말을 안 해. 47년을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가 청소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엔 아예 대놓고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다른 사람이 손댄 거야. 이번엔 확실히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언니네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낯선 여자가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 사람은 동창회에서 본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울고 난 뒤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서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조금씩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그 소리가. 그리고 잠깐의 망설임 끝에 저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내 몸 일부분이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내 집에서 뒹굴던 그 년놈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고 어색했어요. 평생을 믿고 살았는데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아까 너무 울어서 말라버렸는지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만 귓가에서 쿵쿵거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울어봤자 소용없어. 정리할 때가 됐어. 휴대폰을 꺼내들 때 손끝이 차갑더라고요. 평생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의 손같이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지금부터 모든 걸 기록하겠어요. 내 인생이 헛되지 않게. 침실에서 나와 거실을 다시 보니 숨 쉬는 것도 답답했어요.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저 소파 위에서, 식탁에서, 화장실에서 했을 짓거리들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카드 내역까지 보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호텔비, 식사비. 내가 시장에서 발품 팔아 반찬거리 사올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죠. 평생 살아온 걸 제대로 마무리하는 거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이런 것과는 인연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정신 차려야 했어요. 증거가 충분하시네요. 2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더라고요. 평생 처음으로 내가 주도권을 쥔 기분이었어요. 아들 며느리를 불러서 거실에 앉혔어요.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얘기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힘드셨겠어요. 이제 끝이야.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제가 훨씬 유리한 재산 분할로 끝냈습니다. 지금은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만족스런 하루하루입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로를 걸으면서 친구들과 인사하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기분이랄까.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아파트 입구에 왔는데, 저 사람은 많이 늙었네. 무릎이 나온 바지, 관리 안 한 구두, 그리고 무엇보다 어두워진 낯빛. 그래도 나름 신경 쓴다고 입은 것 같은데, 초췌해 보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소리도 많이 쉬어 있었어요. 뭔가 말하기 전부터 기운이 빠져 보였어요. 가까운 커피숍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사실 혼자 지내면서 이런 상황을 상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그때는 내가 어떤 마음일까, 어떤 감정이 생길까, 저도 알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다. 그땐 어떨지 정말 몰랐거든요. 화가 날지, 슬플지, 아니면 마음이 흔들릴지.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는 지금, 놀랍도록 내 마음은 잔잔했어요. 아무 감정의 동요가 없더라고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 계속 말하는 걸 들으면서도 이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텐데 지금은 그냥 담담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사과해줘서.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에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차분할 줄 몰랐어요. 화내지도 않고 눈물 나지도 않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내 진짜 마음이었구나. 47년이라는 시간이 무겁긴 했지만 배신당한 순간 이미 끝나버린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가끔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그리웠던 감정은 아니었나 봐요. 오히려 이렇게 자유로운 게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다음 주엔 가까운 일본을 한번 다녀와 보려고 해요. 혼자 하는 첫 여행인데 지금껏 해보지 않은 걸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이런 설렘은 오랜만이라 떨리네요. 저희 새로운 시작에 여러분이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